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를 가지고 다 몇 미터인지 클릭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모든 내용들에 보면 재원들이 다 이제 들어간 거고 시스템의 설정에서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탄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겟의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뭐 800m다 그러면 800m로 바꾸고 이렇게 바꿉니다. 바뀌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내 degree of fire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direction of fire 혹은 degree of fire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내가 시계 방향식으로 설정을 할지 방위각으로 설정을 할지는 degree로 설정할지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디그리 읽는 방법, 이거 몇 도 몇 도냐 이런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다가 쉽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시계 방향일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간격이 15도 단위인데 디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죠. 예를 들면은 5도든 3도든 다 표시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읽기는 좀 판단하고 사람들이 쉽게 방향을 알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알기가 좋다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근거리나 이런 데 좀 빠른 사격을 위해서는 이 시간 개념을 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파이어는 실제 뭐 실내에서 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런 경우에는 방위각을 믿으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보고 내 현재 위치와 실제 그쪽의 방위각을 지도상에서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몇 시 방향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1시 방향인 것 같다 라고 하면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inclination degree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적을 바라본 높낮이에 대한 각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 실제로 보세요. 1000m라고 하면 실제 이 거리인데 얘가 각도가 올라가면 중력을 받는 실제 거리가 짧아져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 간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지상에서의 직선 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즉 중력을 받는 거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을 직각으로 받는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할 때 더 좋은 탄도가 나와요. 더 플래러한, 더 평평한 탄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inclination degree라는 걸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inclination degree를 보통 이제 뭐 아래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네거티브로 표시를 하고요. 위로 바라본다 그러면 포지티브라고 해서 플러스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nclination cosine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기 네거티브 4 degree라고 돼 있잖아요. 4도. 그러면 0.998이라는 코사인 값이 대입이 돼서 실제 밀값도, 실제 나왔던 그 탄도 값도 실제 더 줄어드는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근거리에 있는 타겟을 쏘는 값을 가지고 더 장거리를 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스피드는 뭐 이동 표적일 경우에 타겟 스피드를 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타겟 스피드는 들어가시면 마일 파워로 할지, 피퍼 세컨드로 할지, 미터 퍼 세컨드로 할지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윈드 디렉션은 말 그대로 표적을 바라본 방향이 12시 방향이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냐에 따라서 시간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6시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완벽하게 이 오른쪽에서 분다라고 하면 3시 방향 또 왼쪽에서 분다 하면 9시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락으로다가 30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30분 단위로 바뀌죠? 네. 그리고 윈드 스피드는 보통 이제 첫 번째 윈드 스피드 1은 대부분 이제 평균 바람값을 대입을 하고요. 윈드 스피드 2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 바람일 때와 최저 바람일 때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최고 바람일 때를 이제 감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아예 안 불 때라고 생각하고 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타겟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800m 세팅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엘리베이션과 윈디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베이션은 상하 편차인 거고 상하값을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고 W는 윈디지라고 해서 좌우값을 이제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7.1mm, 7.1mm나 7mm를 놓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베이션은. 뭐 소수점은 어차피 반올림을 하시면 되니까. 소수점 두 번째에서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소수점 첫 번째는 반올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클릭 값에 따라 틀려요.
클릭 값이 보통 0.1mm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0.05m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반올림을 하셔서 혹은 반올림을 내려서 반내림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디지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두 번째 소수점 두 대짜리에서는 반올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반내림을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얘는 0.2mm 좌로란 뜻입니다. left라고 되어 있으니까 좌로 보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상하 편차는 up, 이 U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up입니다. 위로 7.1mm 혹은 7mm를 올려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윈디지 같은 경우는 0.2mm를 왼쪽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m 단위로 레인지 카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100m 단위든 50m 단위든 10m 단위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m 단위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탄도를 모든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를 가지고 다 몇 미터인지 클릭해서 할 게 아니라 뭐 100m 단위로 우리가 내가 좀 외우고 싶다 혹은 그거를 빠르게 좀 사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m 단위로 바꾸고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최저 숫자로 몇 미터 단위로 자를 거냐 이런 것들의 설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은 페이지로 할지 라인으로 할지인데 라인으로 하게 되면 진짜로 한 칸씩만 움직이는 게 되는데 페이지로 하면 이 보여지는 칸이 한 번에 다음 페이지로 사라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은 보통 페이지로 다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800 이렇게 돼 있지만 맨 뒤로 보내면 100m부터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100m는 뭐 당연히 0점 잡은 곳이니까 0이라고 뜨고 200m는 0.5mm, 뭐 300m는 1.3mm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좌측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로 넘기기 때문에 바로 막 여러 번 클릭할 필요가 없게 되는 현상도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거리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뭐 1600이다 그러면 1600에서 뭐 21.2mm 반내림하면 21.2mm 되고 0.5mm를 왼쪽으로 옮겨라. 그런 다음에 조준해서 사격해라 이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탄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탄도 계산기는 추가적으로 바람, 이 임팔라라고 하는 부분을 열면 바람을 측정할 수 있고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대입한 다음에 이 값을 다 알려주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의 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사격을 하고 싶다면 항상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환경 측정은 보통 쭉 내리보면 이 타겟, 윈드, 그 다음 건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내리면 인바이로까지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인바이러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들어가 보면 인바이러먼트 적혀 있고 업데이트 적혀 있고 latitude, 위도, 템프는 이제 온도고 SP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션 프레셔라고 해서 기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RH는 Relative Humidity라고 해서 상대 습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DLT는 Density LT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업데이트라는 것은 락이 걸려 있으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라이브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여기 온도가 방금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현재 위치의 환경을 얘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센서를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센서를 가지고 이제 현재의 온도, 기압, 습도를 다 파악하고 임팔라까지 열어버리면 이제 바람까지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되냐? 보통 이러한 환경 업데이트는요, 그 현장을 가서 15분 정도를 얘를 그냥 방치시켜야 돼요. 이렇게 놔두거나 어딘가에 매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회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가장 정석에 해당되는 15분 정도를 놔뒀다가 마지막에 습도나 이런 것들만 추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흔듭니다. 그 지역의 완벽한 환경 업데이트를 위해서 15분 정도는 센서가 리프레시 되는 것을 반드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환경뿐만 아니라 방위각도 같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자,
여기에서 이제 환경이 충분히 업데이트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라이브에서 락으로 바꾸면 더 이상 변경이 안 돼요. 왜 라이브에서 락으로 변경하느냐? 우리가 자꾸 손으로 만지다 보면 이 현재 위치의 온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동되는데 그럼 정확한 밀값이 안 나오고 계속 변동돼요. 제가 변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이브로 해놓으면 이 값이 계속 변합니다. 실제로. 이 방금 변했죠? 이러한 수치들이 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자꾸 만지작거리면 이 손의 온도가 대단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영향을 받아서 계속 얘를 변화시켜요, 이 값을.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더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 값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믿고 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놓고 기계 탓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방금 또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간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락을 걸어놓고 사격을 한다. 대신에 이제 온도가 낮 동안에 계속 변한다 그러면 그 변하는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적정량으로 뭐 심각하게 온도가 변하는 아침과 낮 이런 몇 시간에 걸쳐서 있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경 업데이트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 업데이트된 것들이 과연 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방금 보셨다시피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딱 적용이 된 게 바로 뜹니다. 바람값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값도 여기에 적용이 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4마일이라고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4마일에 대한 변경값의 대입이 저절로 여기에 이루어져요. 방금은 0.2밀만 좌로 보내면 됐던 건데 지금 0.6밀 좌로 보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내가 임팔라를 열어서 측정하면 측정한 값을 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숫자가 바뀌고 여기에 탄도에 계산이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입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재원을 정확히 넣느냐. 총기의 재원, 탄의 재원, 총구 속도, 뭐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 내가 어떤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다. 그 다음에 방위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뭐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여기에 보이는 값을 그냥 보고 사격을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 안 간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안 가기보다는 이 장비를 이해를 못해서 잘못 재원을 기입하거나 사용법에 대한 오류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탄도는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tandby. 우리가 실제 이 캐스터 벌리스틱스 이 5700 엘리트를 통해서 사실 5000m까지도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는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탄의 재원이나 탄속 뭐 여러 가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 안으로 긴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얘는 웬만하면 슈터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고 계시면 정말 훌륭한 슈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